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2배 웃도는 그러한 것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증시 이로 인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우리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양 지수 모두 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성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재 1.3%가량 넘게 빠집니다. 어제 2,560선 내어줬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30선까지도 이탈하는 움직임입니다. 1.3%가량 밀리면서 2,5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이 1.4% 넘게 빠지면서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2%가 넘게 밀린 채 마감했죠. 오늘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다가 지금 0.7%가량의 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힘겹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6,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개인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사모펀드 투신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만 담습니다. 2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800억 원 그리고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는 많은 양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1조가 넘게 던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고주입니다. 트위터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 셀 소셜미디어인 스레드의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5일에 출시된 지 무려 16시간 만에 이러한 신기록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광고 관련주들 오늘 시장의 주목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27%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6,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0일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폴란드에 공식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경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폴란드에 갔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재건 관련주들 들썩입니다. 오늘 대장주는 다선 네트워크스입니다.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IBK그룹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 삼부토건도 11%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정리매매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5개 정리매매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 17일 날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인데요. 상장 주식 수가 2개 반기 연속 20만 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요, 가격 제한폭이 없고요.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체결되는데요. 삼성중공 우선주가 지금 191%의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대 이상의 상승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지수는 밀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받쳐주는 튼튼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엄선해서 종목을 선별한다면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네, 주식빈리그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웰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인 악재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의 연준의 긴축을 더 부추길 것이다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면서 네.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또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연준이 또 중점적으로 보는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결과가 또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용 지표 기준에서는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이 또 발표가 되고 여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연준의 어느 정도 스탠스를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연준이 더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CPI와 PPI가 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렇다면은 연준의 7월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눌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CPI의 결과를 좀 주목하면서 연준의 이제 7월 25일부터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또 스탠스를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요 경제 지표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밤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국채 금리의 상승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에서도 내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면 좀 답답하신 마음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하드쇼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장 움직이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95%가량 감소해서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메모리 감산 효과가 작용하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보는 반도체 업황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 왔다 하지만 그리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300억 원대였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요.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한파를 그래도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방금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소폭도 상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분기와 4분기는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반도체 업황이 충분히 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의 실적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면서 삼성전자의 이제 2분기 실적 부진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 악화에 여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까지 겹쳐지면서 영향이 또 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전년도 기준 매출 좀 비중을 보시면은 가전과 스마트폰 쪽이 60.38% 그리고 반도체가 32.58% 마지막으로
OLED 패널이 11%인데 이렇게 스마트폰과 반도체 쪽에 비중이 큰 만큼 아무래도 영향을 또 크게 받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반대로 업황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의 실적 증가세를 기대를 또 해볼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자, 여기에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3조에서 4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뭐 2분기에 DRAM 출하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반도체 적자 규모가 1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을 것이라고 또 관측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최근 반도체 부분 경쟁력 강화를 또 위해서 디램과 파운드리 부분의 기술 총괄 위험을 또 동시에 교체를 단행했고, 반도체와 또 함께 구원투수 역할을 할 바로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5가 지금 이달 26일에 공개가 되는 점도 실적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 예년보다는 2주가량 빨리 출시가 되면서 3분기에 실적 기대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메모리 감산 또 효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또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HBM3와 DDR5가 하반기에 양산 본격화도 충분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수익 개선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감산으로 인해서 빅3 기업들이 다 함께 또 감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뭐 공급 수요를 또 조절이 되고 여기에 재고까지 해서 또 조절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또 많이 드렸고, 여기에 그렇다면은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실적 또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감산 효과에 따라서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의 이슈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업황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도체 관련 주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반도체 업황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관련주들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또 체크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HPSP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전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고압수소 어닐링 기술로 지금 시장을 독점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로는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반도체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점은 아무래도 파운드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TSMC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SMC가 아무래도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HPSP 충분히 다시 한번 반도체 반등이 이어진다면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덕산 하이메탈인데,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소재의 또 제조사로 볼 수가 있고, 글로벌 마이크로 솔더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전기차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또 수요에 맞춰서 마이크로 솔더블 공장을 또 증설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향후 실적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또 해봐야겠죠.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에서는 HP, SP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P 보시면은 현재가 화면 기준에서 이전에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시가총액 2조 1천억,
그렇다면 충분히 외국인의 수급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64%로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 물량은 1.9%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PER과 PBR 보시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래도 작년부터 해서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죠. 2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PER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업황에 따라서 충분히 PER은 감소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도 뭐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본다면은, 자, 충분히 뭐 분기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1분기부터 해서 다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가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지난 1분기 대비해서 보면은 충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증가세를 보였죠. 그렇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 HPSP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운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우리가 뭐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지금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 혹시라도 더 눌린다면은 61선을 좀 기준을 해서 한번 재공략의 기준으로도 한번 봐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25,000원에서 이 구간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에서 한번 61선의 지지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지수의 영향을 더 받아서 눌린다. 그렇다면은 최대 121선까지 해서 한번 흐름을 기대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이 구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 정도. 그렇다면 이 구간에 왔을 때 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PSP 다시 한번 우리가 하반기까지 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덕산 하이메탈도 한번 볼 텐데, 자, 덕산 하이메탈은 기관의 수급이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기관이 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58%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양호한 수준. 그리고 상장 주식수가 4,500만 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39% 정도가 유동 물량이겠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유동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가 거래대금이 최근처럼 강하게 실려준다면은 좋은 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신용 물량은 3.74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한번 보면은, 실적은 덕산 하이메탈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난해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해서 상당히 좋지는 않았는데, 자, 보시면은 4분기 대비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반도체 업황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실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 뭐 21선 정도 만나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8,1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21선에 지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한번 신규 매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고, 여기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렇다면은 61선 정도 기준에서 참고한다면은 7,500원 정도 아래에서 왔을 때 한번 신규 매수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덕산 하이메탈까지 해서 이렇게 두 종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후에 37%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 또 어떤 기업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두 종목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은 뭐 JT,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및 판매를 또 하는 그런 기업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버닝소터를 또 개발해서 공급 중에 있고, 메모리와 비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등 신규 설비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AI와 차량용 반도체 양산에
비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장비가 또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비메모리 쪽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네 번째 종목 기준에서는 YIK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해드렸던 종목인데,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와 공급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웨이터, 테스터 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주요 제품인 이 반도체 웨이퍼 테스터는 칩의 불량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디램과 낸드 쪽에 적용되는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셀 단위 위로 전수 또 검사하는 그런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4월 19일에는 삼성전자와 450억 원 육박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고, 매출 구성은 89%가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을 상당히 또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기준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JT 보시면은 단기간에 지금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아무래도 좀 불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주주 지분은 40%로 그래도 소형주 치고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기 때문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600만 주가 아무래도 그런 유동 물량이겠죠.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이 5%가 좀 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실적 기준에서 보시면은, 자, 분기 실적 보시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 작년과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전고점까지 어느 정도 오면서 쉬어가는 또 흐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밀린다면은 재공략의 기준도 충분히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21선 기준에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0원 전후로 해서 지지가 또 될 것으로 보이죠. 의미 있는 가격 기준에서는 9,500원에서 이 10,000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 온다. 그렇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거래량 기준에서 300만 주가 다시 한번 실려준다. 그렇다면은 날짜 기준에서 보시면은 7월 5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반기에 JT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마지막 기준에서 YIK인데, 자, YIK는 수급적인 부분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가총액이 3,0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이 65%, 그렇다면 상장 주식수가 8,200만 주기 때문에 여기서 35% 정도가 유동 물량이겠죠.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한 2,500에서 3,000만 주 정도가 유동 물량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게 나온다. 그렇다면은 강하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 물량이 1.7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 실적을 또 보시면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 다 비슷하죠. 하지만 올해 업황 개선 기대한다면 충분히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은 이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서 주가 보시면은 거래량이 파란 음봉이 나왔을 때가 거의 없죠. 강하게 매도량이 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 강한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21선 기준에서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4,0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한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900원에서 4,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된다. 그렇다면은 공략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 기준에서 9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수반되면 단기적으로도 강한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반기에 한번 나는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반도체 기업들 추가적으로 함께 대응 전략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가면 무슨 내용 이야기 좀 나눕니까? 네, 들어오시면은 뭐 시황부터 해서 네. 뭐 이슈 내용들 거기에 방송 중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의 뭐 추가적인 전략도 뭐 잡아드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려서 힘드신 그런 종목들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영상을 통해서 전략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지금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핸드폰 들고 카메라 어플 켜셔가지고 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 눌러 유쌤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종목에 대한 전략도 잡아드리니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주식 빅리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들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순환매 속에 어떠한 종목이 더 잘 갈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투자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저희 리그 핫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저희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는 유쌤께서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들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유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4월 12일 공략주였던 HD 한국조선해양. 뜨거운 백고동과 함께 고점을 높여 잡으면서 57%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5월 12일 알로코는요,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5,21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유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5월 15일 공략주 HPSP입니다. 23,000원에 매수를 해서 최고가 31,650원도 터치했습니다. 37%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 7일 공략주인 코미코입니다. 22% 두 자릿대의 수익률 14거래일 만에 달성했네요.
네, 유쌤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6월 27일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무려 17%의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목표가를 시원하게 돌파한 종목인데요. 열흘이 채 되기 전에 수익률을 달성했고, 와, 이번 주 화요일 날 공약주였던 펌텍코리아 단 2거래일 만에 16%의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네, 유쌤의 수익률 현황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수익률을 살펴보는 동안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927억 원을 기록해서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했는데요. 컨센서스 추정치는 9,696억 원이었고요. 1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두 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데는 성공을 한 LG전자입니다. 실적 발표의 주가는 깊게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2.5%가량의 하락세 12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두 기업 모두 다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소폭이나마 밀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업 부분은 이제 잠정 실적이 아닌 확정 실적 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컨퍼런스 콜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꾸준하게 팔로우하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저희 수익률 현황을 보고 왔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 조금 더 살펴볼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많은 종목이 올라서요. 네. 어떤 종목 확인해봐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무슨 종목 좀 살펴볼까요? 다 보고 싶은데 지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우선 세 종목 정도만 한번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HD와 한국조선행부터 해서 네. 순서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종목만 보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H 한국조선행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에게 최근에도 리뷰를 좀 해드렸지만 지금 추가적인 하반기까지 해서 수주가 많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가격 기준에서 보시면은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 여기가 이제 이탈만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뭐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해서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차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함께 노라톡방에서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알로코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알로코 기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던 노란톡방에서도 이 4,400원을 이탈한다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4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추세는 아직까지 전혀 끝나지 않았죠. 오늘 하락폭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꼬리를 달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자, 그렇다면은 추세가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뭐 거래량 기준에서 본다면은 3,000에서 4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또 수반되어야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천에서 4천만 주 거래량 수반되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4,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다시 고점을 돌파한다. 그렇다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5,500원까지 해서 충분히 다음 목표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 그렇다면은 5,500원까지 해서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HP, SP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충분히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 다시 온다면은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는 뭐 61선 그리고 최대 121선까지 해서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121선과 60선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 25,000원을 이탈한다. 그렇다면은 정리하셨다가 22,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을 해드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보유 종목들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들 모든 걸 다 살펴서 AS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몇 가지 종목만 지금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면은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S 종목 시간은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출전 종목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서 들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네. 바로 이제 황금 ST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이제 니켈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전 품목 생산과 가공이 가능한 유통 업체로도 볼 수 있고 품질이 뛰어난 합금강을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인리스는 이제 산업 설비의 기초 소재이자 국가 기관 산업의 근간 소재로서 식품 그리고 화학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테인리스 강의 원재료인 니켈의 가격이 1년을 기준했을 때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 접어들었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기차 수요 증가와 시장의 호황으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바로 니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30년까지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40년까지 승용차의 57% 이상이 전기차로 다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니켈의 수요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상업용 자동차 시장에서도 경량급 56%, 중형급은 31%가 전기차로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이제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는 하이니켈의 수요도 20년 기준에서는 8.4%에서 30년까지 무려 4배 증가한 33%로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하이니켈의 비중 중에서 니켈이 차지하는 부분이 80%이기 때문에 충분히 니켈의 수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은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배터리가 이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영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및 가공한 핵심 광물을 또 사용해야 되는데 니켈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대상국에 포함이 되지 않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니켈 처리 기술을 또 선점을 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 구역을 장악 중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니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충분히 공급망 차질의 우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 황금 ST의 추가적인 기본적 기술적 내용을 살펴볼 텐데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1,400억으로 상당히 소형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주주 지분은 54%로 소형주 기준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용 물량은 4.47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PER과 PBR 기준에서는 그래도 평균치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면은 그래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여러분들. 소형주 기준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가 이어지면서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아무래도 니켈의 가격이 증가세를 보인다. 그렇다면 실적이 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가격 기준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구간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매수의 구간은 7,900원부터 해서
8,2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온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번 매수의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목표 주가 기준에서는 뭐 짧게 10% 정도의 수익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1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혹시라도 밀리는 뭐 흐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손절가 뭐 기준에서는 넓게 뭐 7,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뭐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눌린다면은 추가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황금 ST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황금 ST입니다. 매수가는 7,900원에서 8,200원 사이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종목 명처럼 시청자분들께 황금 같은 수익 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곤 있습니다만 방송 시간 너무 짧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투자 포인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리그 쟁탈전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 그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히든 종목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또 적죠.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기는 좀 힘든데, 오늘의 종목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번 수익 보시라고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대주주 지분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형주 기준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많죠. 그렇다면은 지금 상장 주식수가 1,200만 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30%면은 300만 주가 좀 넘어가겠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 거래량이 뭐 200에서 300만 주 한번 실려준다. 그렇다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형주 기준에서는 뭐 PR과 PBR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그렇다면 충분히 양호한 그런 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신용 물량 기준에서는 1.25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기준에서는 적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매출 보시면은 소형주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증가세를 또 보이면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뭐 자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자본도 함께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부채 비율 기준에서도 보시면 양호한 수준이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유보율도 증가세를 또 보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재무도 안정적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아무래도 소형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뭐 대차 거래와 공매도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자, 22년도 뭐 6월 정도에는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매도도 기준에서 보시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일봉을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뭐 샛별형입니다. 오늘은 샛별형의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길게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소형주기 때문에 15%의 하락률을 보여야겠죠.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51%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샛별형의 네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은 바로 1거래일 캔들의 3분의 2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샛별형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건, 바로 1거래일 캔들의 절반, 몸통 상단에서 3거래일 캔들이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마감이 됐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다섯 번째 조건도 충분히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샛별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어제 미리 뽑아놓은 종목인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와서 아쉬운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략하기에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기준에서 보시면은 과거에 고점 대비해서 26%가 하락하면서 바닥에서 지금 샛별형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792%의 어마어마한 또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어제 기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좋은 또 흐름이 기대되는 오늘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시그널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어때요? 음봉이 길게 오고 나서 지금 매수의 신호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공략하기도 늦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공개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하시라고 공개를 또 해드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도 함께 잡아드리는데,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략도 알려주세요라고 또 신청하시면은 그런 분들에게만 또 공개를 해드리니까 오늘의 종목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려서 힘드신 분들이나 손실이 크신 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손실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이 지금 3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방송이 이제 끝나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이 방송 끝나고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핸드폰을 드셔가지고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제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입장이 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 눌러 유쌤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링크를 또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 끝나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께서요. 전략도 알려주세요. 히든 종목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전략과 함께 종목명도 공개가 됩니다.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노란톡에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문자 상담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쌤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시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보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쌤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